옵티머스가 이거는 처음부터 사기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옵티머스가 지금 자신들의 상품을 NH투자증권이 한 90% 팔고 나머지 한국투자증권 등에서도 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팔면서 1조 원대의 매출 채권 계약서를 갖다가 위조했다는 거예요. 자, 저 팔 때 뭐라고 했습니까? 공공기관이 공사를 한 거를 이 건설회사들이 이 매출, 즉 건설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공사를 수주한 게 매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건설회사들이 받을 돈, 즉 기성받을 부분을 매출 채권이라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처음부터 가짜 인감이나 천공을 해서 1조 원대의 매출 채권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건설사 4곳, 호반, 동양, 정인, STX 이 4개 건설회사와 그 다음에 시중은행 한 곳의 명의로 1조 원짜리 가짜 매출 채권 계약서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처음부터 위조하고 또는 사실상 이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가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증명서를 만들어서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그걸 또 보기를 원하는 이 판매사 등에게 보여주고, 실제로는 그 매출이 발생한 게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옵티머스는 이걸 토대로 1조 원짜리 가짜 매출 채권 계약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라는 부분은 누가 발행합니까?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공사를 지금 4개 건설회사가 여러 군데서 따서 받을 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사를 하고 받을 돈에 대해서 건설회사들이 자신들의 기성금을 매출 채권으로 만들어서 매달 달에 얼마, 매달 달에 얼마, 매달 달에 얼마 들어온다라고 하고 그걸 미리 발행해서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하고 그걸 옵티머스가 사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건설회사는 그 채권을 판 대가로 미리 돈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자를 빼고 받으니까 할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매출 채권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위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옵티머스는 이 과정에서 176건의 계약서에 직접 자기들이 파서 만드는 건설사의 인감을 찍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투자에서는 옵티머스가 만든 이 가짜 서류가 전문가도 가려내기 어려운 수준으로 위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 전문가들이 아니라 위조 전문가들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옵티머스의 공공기관 매출 채권 사기의 핵심은 매출 채권 서류 위조라는 거죠. 자, 건설회사가 어디에 공사를 해주고 돈을 받아요? 공공기관.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 기업의 건설을 땄다 하면 돈을 받기가 사고가 날 수도 있지요. 근데 공공기관에 이 공사를 땄다 하면 돈은 꼬박꼬박 잘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지금 이 매출 채권을 사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옵티머스는 광급 공사를 맡게 된 건설사가 보유한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 했는데, 사실 이런 매출 채권은 시장에 유통되는 게 없어서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공사를 따서 그걸 갖다가 옛날에는 뭡니까? 공사 따서 그 약속금을 와리깡 해가지고 발행했다 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걸 상품화 해가지고 매출 채권을 이렇게 시장에 유통하는 거는 그건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존재를 꾸몄다는 겁니다. 만약에 매출 채권이 존재했으면 옵티머스는 건설사 매출 채권을 사라고 어디에 지시를 해요? 수탁은행인 하나은행 보고 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런 그 자산운용사라는 게 뭐 있습니까?
사람하고 책상 몇 개밖에 없지요. 뭘 믿고 거기다가 판매사가 돈을 넣겠어요? 그러니까 판매사는 돈을 넣을 때 수탁사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은행을. 그러면 은행이 그 돈을 딱 받아고 관리하고 있다가 그 상품에 이제 정해진 목적대로 사라고 자산운용사가 지시하면 그걸 사고 돈을 지급하고 채권을 사들인다든지 뭐 안 그러면 건물을 사서 운영하면 건물을 산다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죠. 자, 그런데 매출 채권이 하나은행에 넘어가면 이를 확인하는 서류가 대량으로 위조된 매출 채권 양수도 계약서라는 거예요. 매출 채권을 넘겼다라는 양도를 확인하는 건설사 인감이 있어야 되고, 수탁사인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를 잘 받았다라고 양수 사실을 확인하는 해당 기관의 이름을 종이에 구멍을 뚫고 남기는 천공 인정 방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식이 계약서에 있으면 건설사 매출 채권이 수탁사에 넘어갔다고 증명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옵티머스가 판매사에 제시한 176건의 양수도 계약서에 보면 민간 건설사 인감과 STX 동양 정인 호반 인감과 하나은행 천공이 들어있는데 전부 조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사 인감은 옵티머스 직원이 직접 받고 하나은행 천공을 찍는 기계까지 따로 제작을 했다는 겁니다. 건설사는 자기 회사 명의가 펀드 서류 조작에 이용된다는 사실도 몰랐다는 거예요. 한 건설회사 관계자는 옵티머스 사태가 터지고 나서 검찰 등에서 매출 채권 양수도 계약을 쓴 적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우리 회사는 그런 공사를 하지 않았으니 매출 채권이 없고 옵티머스하고 그래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 했다는 겁니다. 자, STX 건설만큼은 옵티머스의 부탁을 받고 가짜 양수도 계약서를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사정기관에서 STX에게 해당 매출 채권이 존재하냐? 자,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가 계약서를 내어주고 있는 게 맞다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이 가짜 양수도 계약서가요. 호반건설이 4,508억 49건에 동양건설이 3,327억 54건에 정인건설이 2,001억 51건에 이 STX 건설이 1,018억 23건이었다고 합니다. 제일 적은 부분만 하나 알고 사기에 도와준 거고 나머지는 다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고 호반건설은 위조 혐의로 이들을 옵티머스를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작 서류가 겉으로 봐서는 진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류를 직접 봤다는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계약서가 존재하고 거기에 건설회사 인감과 또 수탁사 천공까지 들어있으니 양수도 계약이 완성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이걸 조작을 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작을 의심했다 해도 모양 등을 아무리 봐도 가짜라고 하기에는 완성도가 너무나 높았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하나 좀 의문이 있어요. 실제로 돈이 이 옵티머스의 수탁사인 NH투자증권이나 이런 데서 지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은행 등에서도 들어가고. 그럼 그 돈은 하나은행의 이 수탁기관인 거기에 옵티머스 계좌로 들어왔을 거고 그 돈을 빼내려고 한다면 이런 양수도 계약서 부분에서 하나은행에 이 이름 밑에 천공까지 뚫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은행이 자기들이 그거를 갖다가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이 자산운용사에서 NH증권 등이 보자 하면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가짜를 만들어가
수탁사는 자기들이 안 해준 거니까 돈을 안 내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수탁사가 돈을 내주는 부분이 지금 옵티머스 등에다가, 그러니까 그 돈을 빼가지고 온갖 그야말로 대부 회사니 또 뭐 건설 관련 건물 등에다가 투자했다고 하고 돈을 빼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옵티머스가 수탁사인 하나은행한테서 이런 하나은행의 천공까지 위조하고도 돈을 빼갈 수 있었을까? 이분이지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은행은 이런 부분에서 서류를 안 보고 그냥 돈을 줬다는 겁니까?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하나 또 더 의문이 있습니다. 이 애탁결제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자, 여기에는 사모펀드 이런 부분을 발행을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 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 놓는 데입니다. 근데 옵티머스가 한국애탁결제원 정부기관이죠. 여기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원래 실체도 없는 비상장사의 사모사채, 진짜 산 게 이거지요. 자기들이 만드는 그야말로 페이퍼 컴퍼니 같은 부동산 회사니 대부 회사니 이런 비상장사의 사모사채를 산 것처럼 하고는 돈을 빼돌려 놓고는 이거를 안정감 있는 공공기관 매출 채권으로 바꿔 기재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걸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 4월 11일부터 올해 5월 21일까지 그 옵티머스 관련사인 라피크 CMP에서 대부 DKAMC 등 여기에 이제 이동열인가 하는 그 2대 주주,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윤석호 변호사 그 마누라 관계된 그런 회사의 사무사채를 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런 매출 채권으로 종목을 바꿔서 자산 맹세서에 기재를 했다는 거예요. 옵티머스가 이렇게 부탁을 했고 바꿔달라고 옵티머스 측이 애탁원에 보낸 이메일에 사모사채 인수계약서가 첨부되었음에도 애탁원은 검증도 하지 않고 옵티머스에 지금 원하는 대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감원이 서면 검사를 벌이던 5월 20일에도 애탁결제원은 옵티머스 요청으로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빨리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가 주무르던 페이퍼 컴퍼니 앞에 그 사모사채가 있었죠. 가짜 저거들끼리. 그래서 그런 애탁결제원에다가 뭘 샀고 하는 부분을 보관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감사가 진행이 되는데도 서류 바꿔치기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애탁원 관계자는 애탁원은 기준 가격만 산정하는 회사라며 종목 이름에 대해 옵티머스에 확인했으나 매출 채권과 사모사채에 모두 투자하는 중청 투자 구조 형식이라는 설명을 듣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입력을 해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애탁원은 이 애탁원 결제원이라는 것을 별도로 유지하는 이유가 투자회사 관련 업무를 위탁받았으므로 펀드에 어떤 자산이 있고 기준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검증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면 애탁결제원이나 수탁사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협조해줘서 원하는 대로 돈 빼돌리는 거 도와주는데요. 그래서 금감원도 애탁결제원이 옵티머스 자산운용과 체결한 일반 사무 관리 업무 위탁 계약에 따라 펀드 회계 처리 및 펀드 재산의 기준가 산정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한다 이러면서, 그래서 최소한의 민간 회사도 하는 이런 검증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은 회계사무소라도 하지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수탁사나 애탁결제원들이 이런 위조를 봐주고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해주고 한 게 그냥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무원들이 얼마나 공공기관이 까탈스럽고 피곤한데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라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옵티머스의 윤석호 변호사의 부인인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 변호사는요, 국감에 정인으로 나가기 어렵다고 오늘 정인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서면으로 대체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정인으로 안 나오고, 정무위에 이 금융감독원 국감의 유일한 정인이었는데, 또 옵티머스 관련 국회 채택 유일한 정인인데 이 진화가 안 나온다 했다는 거예요. 이현재, 최동욱, 양호 등은 정인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늘 국감에 출석하라고 이진아 집 앞에 출석 요구서를 붙이고 휴대전화로 알렸는데 안 나오겠다고 통보했다는 겁니다. 간이 배 밖에 나왔어요. 자, 그런데 옵티머스가 사고가 나자 그 구멍을 막자고 윤석호가요, 타회사에서 150억을 받아가지고 셀프 보전까지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호가 펀드 부실을 메우기 위해 코스닥 상장사 회사 돈 150억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변호사 신분을 이용해 셀프 보전까지 썼다는 거예요. 참, 이게 스킨앤스킨의 이사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 옵티머스가 여기서 돈을 빼내 가지고 지금 옵티머스의 사고 나는 부분을 막는데 윤석호 변호사가 관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사는 방식이 보통 사기가 아닌데, 이 진화가 지금 이 정인으로 못 나가겠다 했던 것은 여권과 청와대와 협의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사기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게 지금 다 그냥 벌어졌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배경이 없이, 배우가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저 위조 사기를 벌이고, 정인으로 안 나가고 셀프 보정을 써서 돈을 빼돌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어요?